질건조증 어떻게 개선할 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질건조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관계 시 통증을 느끼시나요? 일상에서 따끔거림이나 불편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질건조증은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고 무엇보다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시간 동안 질건조증의 원인부터 의학적 치료법,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파트너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 질건조증이 생기는 걸까요? 먼저 질건조증의 원인부터 알아볼게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니까요. 호르몬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폐경기 전후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데요.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질 점막을 두껍고 촉촉하며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핵심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질벽이 얇아지고 위축되면서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폐경기 여성의 약 절반 이상이 이런 증상을 겪으신다고 하니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폐경기 여성만 질건조증을 겪는 건 아니에요. 출산 직후나 수유 중인 젊은 엄마들도 일시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서 건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유 수유 중에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을 더 낮게 유지시켜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대부분 수유를 중단하면 호전되지만 그 기간 동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또 난소 제거 수술을 받으셨거나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을 겪으신 분들은 급격한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더 심한 증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도 질건조증과 관련이 있어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요. 이 질환은 면역 체계가 자신의 분비샘을 공격해서 침샘과 눈물샘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입과 눈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질 분비샘에도 영향을 미쳐 심한 질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만약 구강건조, 안구 건조와 함께 질건조증이 있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신경 손상과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골반 부위에 영향을 미쳐 질건조와 감각 저하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도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질건조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도 살펴볼게요. 특히 골반 부위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다면 질, 점막 세포가 직접적으로 손상되어 건조증이나 협착이 생길 수 있어요. 화학요법도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을 공격하면서 질 상피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들이 의외로 질건조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약으로 많이 드시는 항히스타민제는 체내 수분을 감소시켜서 입마름과 함께 질건조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항우울제, 특히 SSRI나 SNRI 계열 약물들은 성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성욕 감소, 오르가즘 장애와 함께 질건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면서 전반적인 건조를 유발할 수 있고요. 일부 베타 차단제도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약물들이 있는데요.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타목시펜은 질에서 에스트로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심한 질건조를 유발합니다.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 치료에 쓰이는 ERH 작용제나 기랑제도 인위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춰서 일시적 폐경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질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일부 경구 피임약도 체질에 따라 질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마음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불안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에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게 성욕을 떨어뜨리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질 분비물이 줄어들게 만들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성기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골반 부위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에스트로겐 대사에도 영향을 미쳐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춥니다. 결국 질 조직의 건강을 해치고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질 관리 방법도 중요한데요. 질 내부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이 살면서 피를 약산성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세정하거나 향이 강한 비누, 알칼리성 세정제를 사용하면 이 자연 방어 체계가 무너져서 오히려 질염 위험이 높아지고 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인 약 2리터를 채우지 못하면 전신적으로 탈수 상태가 되면서 피부뿐 아니라 점막의 수분도 줄어듭니다. 영양 상태도 살펴봐야 해요. 비타민 A, D, E,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영양소들은 피부와 점막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질 점막의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샵샵 이제 의학적 치료법을 알아볼까요? 원인을 알아봤으니 이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한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국소 에스트로겐 요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폐경과 관련된 질 건조증의 1차 치료법은 국소 에스트로겐 요법이에요. 질에 직접 에스트로겐을 투여해서 질 점막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죠. 국소 투여라서 전신으로 흡수되는 호르몬 양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먹는 호르몬 약에 비해 부작용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질정이 있어요. 작은 알약 형태로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 질 내부에 넣는 거예요. 보통 처음 2주간은 매일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에 3회로 줄여서 쭉 유지합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게 장점이에요. 두 번째는 질 크림이에요. 크림 형태라서 어플리케이터에 적정량을 담아서 질 내부에 바르는 거예요. 넓은 부위에 고르게 도포할 수 있어서 외음부 건조에도 효과적이죠. 초기에 4주는 매일, 이후에는 주 2회, 3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질링이에요. 부드러운 실리콘 링인데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질 내부에 넣으면 3개월간 지속적으로 호르몬이 방출돼요. 3개월마다 교체하면 되니까 아주 편리하죠. 대부분 성관계 시에도 그대로 두고 하셔도 됩니다. 효과는 보통 2회, 4주 안에 느낄 수 있고요.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8회, 1, 2주 정도 걸려요. 질 점막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생기며 질가 정상화되고 유익균도 회복됩니다. 다만 유방암 병력이 있으시거나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질 보습제라는 비호르몬 옵션도 있어요. 에스트로겐 치료가 어렵거나 가벼운 증상에는 질 보습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폴리카보필 같은 성분이 질 내부의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시켜줍니다. 호르몬이 들어있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매일 또는 격일로 규칙적으로 사용해서 질 외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보통 잠들기 전에 어플리케이터로 질 내부에 넣으시면 됩니다. 에스트로겐 치료만큼 근본적으로 점막을 회복시키진 못하지만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질 윤활제는 즉각적인 해결책이에요.
성관계 심하찰 때문에 아프시다면 질 윤활제가 즉시 도움이 될 거예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수용성 윤활제가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해요. 콘돔이나 섹스토이와도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물로 쉽게 씻겨나가서 끈적임이 적어요. 다만 지속력이 짧아서 필요할 때 다시 발라주셔야 해요. 실리콘 기반 윤활제는 수성 제품보다 지속력이 길고 매끄러운 느낌을 줘요. 콘돔과는 사용 가능한데 실리콘 섹스토이와는 쓰면 안 돼요. 물로 씻어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은 수성과 실리콘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윤활제도 인기가 많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바셀린이나 베이비 오일 같은 오일 기반 윤활제는 라텍스 콘돔을 손상시키고 질 내 피부 균형을 해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글리세린이나 파라벤이 들어간 제품은 예민한 분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다른 치료 옵션들도 있어요. 오스페미펜이라는 약도 있는데요. 먹는 약이고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해요. 질 조직에만 에스트로겐 비슷한 효과를 내서 질 위축, 증상과 성교통을 개선해줘요. 국소 에스트로겐을 쓸 수 없는 분들한테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혈전증 위험이 있어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프라스테론이라는 DHEA 질정도 있어요. DHEA를 질에 투여하면 그곳에서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으로 바뀌면서 질 건조증과 성교통을 개선해 줍니다.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도 나왔어요. COE 프랙셔널 레이저나 LYAG 레이저를 질 내벽에 쏘면 콜라겐이 재생되고 혈류가 증가해요. 질 점막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개선되며 수분 보유 능력도 높아지죠. 보통 3회, 5회 시술이 필요한데 비교적 새로운 치료법이라 아직 장기 안전성 데이터가 쌓이는 중이에요. 비용이 높고 보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주파 치료도 비슷한 원리로 질, 조직의 온도를 높여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요. 질염이 있다면 함께 치료해야 해요. 질 건조증이 있으면 질, 내 환경이 변해서 세균성 질염, 칸디다 질염, 위축성 질염 같은 게 생기기 쉬워요. 세균성 질염은 정상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서 생기는데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와 회백색 분비물이 특징이에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칸디다 질염은 곰팡이에 의한 감염인데 심하게 가렵고 하얀 덩어리 분비물이 나와요. 항진균제로 치료해야 해요. 질염이 동반됐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질 건조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의학적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그러니까 물 8잔 정도는 마셔주세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커피나 술은 이뇨 작용으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오이, 수박, 토마토, 샐러리, 딸기 같은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많이 드세요. 좋은 영양소를 챙기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아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 같은 거요. 이런 음식들은 항염 효과가 있어서 점막 건강에 도움을 줘요. 하루 1회 2g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E도 중요해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고 점막 건강을 지켜줘요. 아몬드, 해바라기씨, 시금치,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호르몬 균형과 면역 기능에 필수예요. 하루 1회 2공분 정도 햇볕을 쬐시고 버섯, 연어, 계란 노른자, 강화 우유 같은 걸 드세요.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 김치, 나토,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도 장 건강과 질 건강에 모두 좋아요. 특히
락토바실러스 균주가 질 건강에 유익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건 과도한 설탕과 가공식품이에요. 이런 건 염증을 유발하고 질염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외음부 관리를 제대로 하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질 내부는 절대 세정하지 마세요. 질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자정작용이 있어요. 외음부는 미온수로만 부드럽게 씻거나 피 균형을 맞춘 여성, 청결제를 일주일에 1회, 2회만 사용하세요. 향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는 피하시고요. 속옷은 면, 소재로 통풍이 잘 되는 걸 입으세요. 꽉 끼는 스키니진, 레깅스, 스타킹을 오래 입고 계시지 마시고요. 잠잘 때는 헐렁한 옷을 입거나 아예 속옷을 안 입는 것도 좋습니다. 생리되는 향이 첨가된 걸 피하고 가능하면 순면 제품을 쓰세요. 자주 갈아주시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질세정기는 사용 금지예요. 향이 첨가된 탐폰이나 생리대, 거품 목욕제, 향이 강한 입욕제도 피하세요. 외음부에 향수나 파우더를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샵샵샵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명상을 하루 10에 이 공부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져요. 요가는 골반 부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긴장을 풀어주고요. 복식 호흡으로 심호흡을 하시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돼요.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7에 8시간은 주무셔야 호르몬 균형과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즐거운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도 좋아요.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세요. 흡연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질건조를 악화시켜요. 금연은 질건조증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꼭 끊으셔야 해요. 과도한 음주도 탈수를 유발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요. 여성은 하루 한 잔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도 도움이 돼요.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규칙적인 성적 자극은 골반 부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질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위도 포함이에요. 성적으로 흥분하면 자연스럽게 질 분비물이 증가해서 질 건강에 긍정적이거든요. 다만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윤활제를 충분히 쓰면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파트너와 어떻게 대화할까요? 질건조증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열린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먼저 증상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세요. 요즘 성관계할 때 아프고 불편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돼. 이렇게요. 그리고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세요. 신체적 증상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불안하거나 좌절감이 드는 감정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파트너가 이해 못 해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파트너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어 해요. 함께 공부해요. 이 가이드를 같이 읽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나눠 보세요. 이게 심리적 문제나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학적 원인이 있는 증상이라는 걸 이해시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처음 병원 갈 때 파트너와 함께 가서 의사 설명을 같이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상황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성관계를 다르게 접근해봐요. 전이가 정말 중요해요. 최소 1호에 이 공분 이상은 전이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질 윤활이 증가해요. 키스, 애무, 마사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윤활제를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세요. 이걸 성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성관계 전에 오늘은 이걸 써보자 하고 가볍게 꺼내보세요.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체위도 함께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여성이 위로 가는 체위는 속도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통증이 덜할 수 있어요. 성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포옹, 키스, 마사지,
대화 같은 다른 방식으로도 친밀감을 표현하고 유지할 수